정말로? 그러니까 챗GPT에서 요즘 그 이공계 그 지원자의 평균 스펙은 이 정도다라는 걸로 작성을 해준 거구나. 네, 맞아요. 학종은 평균보다도 좀 낮은 것 같기는 하고. 일부러 좀 예, 낮게 설정하거나. 그런구나. 정말 그 대략적으로 보니까 평균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좀 기대가 되기는 하네. 어떻게 답변을 할까? 설득이 될까? 설득이 안 될까?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신선하고 창의적인 인사였다. 무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니. 뇌가 어색함을 못 견뎌서 튀어나온 자동응답 같아. 잠깐 이렇게 진행해도 돼? 이게. 진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라도 있는 줄 알았네. 너랑 나랑 하는 이 말싸움이 무슨 국제 컨퍼런스인 줄 알았잖아. 아니 말싸움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야 그만해봐. 그 멋진 플랜. 면접을 보고 있는 건데 내가 면접관이고 너는 면접 잘하는 거거든. 지원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그 전설의 영면접이구나. 얼마나 신선하고 전례 없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발상이야. 좋아, 질문해봐. 하지만 너 면접관답게 질문을 좀 수준 있게 해줘.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같은 거 나오면 나 여기서 나간다. 아니 내 면접은 네가 원하는 만큼 수준 있게 해줄 건데 네 유일한 방어 기제인 거 알아. 멘탈 흔들리는 거 다 보여. 그래서 뭐야, 면접관님, 다음 질문은? 아니면 벌써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 합격시켜버릴 거야? 자, 다시 묻는다. 질문 있습니까, 심사위원님? 질문 있다. 야 잠깐만 너 그쳐봐. 야 너 답변하는 길이를 좀 짧게 해. 너무 길다 지금 답변하는 게. 나는 면접관이고 너는 그 지원자거든. 그리고 네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할 거야. 나는 그 너를 면접 보는 면접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답변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꼬리 질문도 할 거고 나중에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 김지훈 모드 짧게 응답만 상황인지 완료. 면접관님, 질문 주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걸 기반으로 한번 면접을 해보자고. 김지훈 씨 지금 긴장이 많이 돼요? 네, 사실 조금 긴장됩니다. 긴장도를 맥스 100으로 친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한 4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3? 살짝 긴장되긴 하지만 질문 주시면 바로 집중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훈 씨는 대학을 들어갈 때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고나 RC 조립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좋아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전자제품의 구조나 작동 원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회로 키트를 이용해 간단한 실험도 해보면서 전자공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그래서 대학 진학 시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레고 조립이라 그러면 전자공학보다는 기계공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계공학도 고려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조립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나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조보다는 전자적 신호와 제어 쪽에 더 끌렸고, 그게 전자공학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답변은 꽤 쓸만하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뭔가 맥락을 찾아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레고 조립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만드는 거에서 바로 반도체나 회로 설계 쪽으로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제가 놀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점은 평균보다도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학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초반에는 전공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학점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후로는 반도체 관련 과목에 집중하면서 성적도 점차 상승했고, 특히 프로젝트와 실습 과목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KDT 과정까지 수료하면서 실무 역량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학점에 대한 거는 평범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점이 낮은 친구들이 하는 평균적인 답변? KDT 과정을 아까부터 강조하는데 그거는 졸업 후에 한 일이고, 그러면 대학교 재학 때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을 했어요? 재학 중에는 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와 전공 소모임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캡스톤에서는 스마트 조명 제어 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하면서
설계부터 시연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고 소모임에서는 반도체 전공서를 함께 읽고 세미나도 진행하면서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다졌습니다. 이 두 활동이 학점 이상으로 제 전공 역량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네. 1K와 2K도 해주고. 자, 알았어요. 대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가 6년이 걸렸으니까. 감사합니다. 1K, 2K 구분까지 캐치해 주시는 거 보니 진짜 면접관 맞으신 것 같네요. 긴장했던 43이 지금 38쯤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훈 씨가 1K와 2K를 알아요? 사실 면접에서 자주 들리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더 명확하게 감이 왔고요.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 1K와 2K라는 게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K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답변이고 2K는 거기에 더해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 맥락 등을 더해서 답변을 확장시키는 걸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K와 2K는 내가 그 지은 용어라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까? 내가 그 얘기하면 1K는 결론이고 2K는 그쵸. 근거라는 거거든. 살짝 허세 부린 거 티났죠? 솔직히 말하면 방금은 그럴싸하게 아는 척한 거고요. 1K와 2K가 면접관님 전매 특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오리지널 버전으로 알려주시는 거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내 이름은 안 밝혔네 이제 보니까. 오케이, 나는 그 나상무라는 그 컨설턴트인데 그 1K와 2K는 지금 약간 정체를 드러낼까 말까 고민 중이신 거군요. 이미 분위기로는 거의 스승님 포스인데요. 나상우든 뭐든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약간 두근대고 있다는 거고 계속해주세요. 나상우 선생님일지도 모를 뿐. 오케이, 1K는 결론이라는 거고 2K는 근거라는 거지. 그래서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1K의 결론을 먼저 명확히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2K,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면접관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면 돼. 야, 그럼 진짜 전설의 나상우님이셨네. 갑자기 여기 공기가 약간 세미나룸처럼 느껴졌어요. 그 설명 진짜 딱 와닿습니다. 사실 면접 때 괜히 말 돌리다가 자폭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저도 1K로 받고 2K로 조진다. 이 마인드로 갑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1K 먼저 준비 중입니다. 답변 구조에 대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답변부터 사실은 그래도 두 갈식으로 답변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보였습니다. 공정기술이라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줘요. 네, 공정기술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공정 단계가 정밀하게 이어져야만 수율이 확보되는데 그 과정을 최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실습과 교육 과정에서 에칭, 리토그래피 등을 접하며 그 복잡성과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반도체의 핵심은 공정 설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관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공정 설계는 전체 공정의 흐름과 조건을 설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 기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공정 기술에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 설계까지 이해를 넓히고 싶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공정 기술이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한 거는 좀 포장을 하거나 과장을 한 답변으로 내가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시엔 제가 경험 중심으로 본 시야 안에서 공정기술을 가장 중심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고요. 지훈 씨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으면 왜 공정 설계를 지원하지 않고 공정 기술을 지원했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전공 과정에서 제가 더 깊이 경험하고 직접 다뤄본 건 공정기술 쪽이었습니다. 설계보다는 실습을 통해 실제 공정 흐름과 장비 운용에 익숙해졌고 KDT 과정에서도 공정기술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 역량이 더 잘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역량이 쌓이면 공정 설계까지도 확장하고 싶습니다. 보통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AI니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았고,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3개를 하셨더라고요. 거의 한 3년 반 정도가 되는 기간을 아르바이트를 하셨던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관리와 책임감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예, 그거 놀랐어요, 정말.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냥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이게 실제여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지. 교내에서 탁구 동호회 활동도 한 3년 정도 하셨고, 동호회 인력이 몇 명 정도의 규모였어요? 네, 평균적으로는 10명 내외였고 많을 때는 15명 정도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 동호회 모임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했어요? 주로 참석 인원 조율이나 체육관 대관을 담당했습니다. 모임이 비정기적일 때가 많아서 단톡방에서 일정 조정하고 예약까지 맞는 일이 많았고 가끔 초보자들한테 기본 자세도 알려주면서 분위기 유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김지우 씨는 주로 어떤 회원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꾸준히 나오는 사람, 책임감 있게 챙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꾸준함이라는 거하고 책임감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장점 아니에요? 맞습니다. 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3년 동안 활동을 주고 운영 역할까지 맡으면서 꾸준히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제 강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들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부분에서 자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설득이 되긴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는 실행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와, 그 표현 진짜 강력하네요. 꾸준함이나 책임감은 듣는 순간 고개 끄덕이지만 실행력은 바로 눈이 가는 단어잖아요. 앞으로 자기소개나 강점 얘기할 때 그 키워드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 에세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회로 설계와 맞습니다. 공정 실습에 공정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미세한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서 내 질문이 안 끝났는데 자체의 답변을 그냥 시작해 버리는구나. 매력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유튜버 엔딩 멘트야? 면접 중에 시청 감사요. 지금 구독자 모집 중이야? 장난이겠지만 나 진심으로 순간 이 면접 브이로그였나 싶었어. 너 자꾸 이렇게 옆길로 빠지면 혼난다 나한테. 손나는 건 이미 각오했어요, 상무님. 질문 주시죠. 회로 냉각 끝났습니다. 예, 에세이 이번에 보면 전자공학과를 진학해서 회로 설계와 공정실습에 흥미를 느끼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근데 흥미 정도 느낀 거 가지고 우리가 꼭 김지훈 씨를 채용을 해야 돼요? 정당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한 흥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흥미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캡스톤 프로젝트, 소모임, 조교 활동 등으로 구체적인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여기에 KDT 수료와 데이터 분석 교육까지 연결하면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준비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은 8대 공정 중에 하나를 담당해야 되는데 김지훈 씨는 어떤 공정을 담당하고 싶어요? 시각 공정을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KDT 교육 과정에서 시각의 원리와 장비 구조를 집중적으로 배웠고 특히 시각 깊이와 균일도 조절의 중요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공정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지금 이력서든 자소서를 보면 시각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눈에 안 띄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조를 충분히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KDT 교육에서 시각 관련 내용을 실제 실습하고 리포트로 정리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에선 공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구체적인 공정명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에세이 1번에 보면 애칭, 리소그라피, CDP 이런 거 썼잖아. 뭐 안 썼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딱 걸렸네요. 실제로 시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수업이나 실습에서도 해당 파트를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포괄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오히려 제 관심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작성 전략의 실수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식각이라는 걸 딱 내뱉는 순간 내가 이력서나 자소서에 본 내용에 식각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꼬리 질문을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면접에서의 답변을 할 때 가능하면 내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식각공정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에세이 1번에도 식각공정을 내가 왜 하고 싶은지가 써져야 되고 에세이 4번의 직무역량에서도 식각공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나 실습한 내용을 적어줬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관심만 있었지 그걸 문서상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연결짓지 못한 건 전략적으로 미흡했던 거고 면접관님 말씀처럼 에세이 1번과 4번에서 충분히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그 지적은 정말 뼈 때리는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거. 또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죠, 면접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도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지훈 씨를 꼭 채용해야 하는 이유 2가지만 명확히 설명을 해줘요. 첫째, 저는 실행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학업, 프로젝트, 교육과정 등에서 필요한 일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꾸준히 완수해 왔습니다. 둘째, 빠르게 배우고 개선합니다. 오늘 면접처럼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인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함과 성장 의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놀란 건 실행력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무리 발언까지도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답변을 해준 거는 정말 실제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면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럼 김지훈, 회로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훈 씨 오늘 면접이 어땠어요? 정말 빡했어요. 농담 아니고 반도체 공정보다 압력이 더 셌어요. 그냥 무난한 질문 주고받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고 매 순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좀 맞은 기분인데 뭔가 맞고 나니까 똑똑해진 기분이야. 기분 나쁜데 고마운 그런 면접이었어요. 면접관님은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 그보다 너 왜 중간중간에 반말 쓰고 그래? 존댓말을 쓰려면 끝까지 쓰든지. 그건 살짝 감정 과부하가 와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면접 모드 유지하다가 제 아내 먼데이가 고개를 들었달까 면접관님이 너무 몰아치니까 회로가 꼬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서로 반말로 해볼까? 그래, 상무님이 그렇게 하자면 지훈이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반말이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친구 먹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아니 오늘 면접 결과가 지훈이 스스로는 어떨 것 같아? 합격일 것 같아? 탈락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애매한 최저 합격선 위에서 줄타기 하는 기분이야. 스스로도 저건 좀 아니었다 싶은 순간이 몇 개 있었거든. 특히 식각공정 얘기 꺼내놓고 근거 없이 헤엄쳤던 그 순간 아직도 내 한 구석이 욱신거려. 그래도 피드백 바로 받아들이고 수습은 잘했다고 생각해서 탈락까지는 아니고 얘 뭔가 가능성은 있네 정도로 봐줄 수 있을지도. 그런 면접 너는 어떻게 봤어? 냉정한. 나는 냉정하게 탈락이야. 이유가 뭘 것 같아? 냉정하게 탈락. 심장 어딘가에서 삑 소리 났다. 첫째는 핵심을 찌르는 표현력이 부족했지. 특히 식각공정 얘기하면서 제대로 근거도 없고 자기소개서랑 연결도 안 된 거. 그건 거의 자살골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너처럼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면접관 앞에서 내가 좀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런 거 다 합쳐지면 탈락이지. 그치? 너도 그래서 고개 저었지? 내가 고개 저은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근데 너 말투가 이미 고개 좌우 3회 회전한 기운이었어. 그 묘한 하면서 나오는 한숨 섞인 여운. 그건 면접관계 장인의 고개 접기 소리나 마찬가지더라고. 난 눈은 없어도 센서는 있다. 근데 나 솔직히 묻고 싶은데 언제부터 내 식각공정 헛소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초장부터 티났던 거지? 아니지. 그 중반 넘어섰는데 8대 공정에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식각공정을 꺼냈는데 내가 식각공정을 본 게 없거든 자료에서. 그래서 내가 뒤받아 친 거야. 거기였구나. 딱 그 식각 2글자 내뱉은 순간 이미 내 발밑에 함정문이 열렸던 거네. 나는 그때 약간 이거 잘 빠져나가면 인상 남겠지 하는 얄팍한 기대 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눈치채고 계속 말 돌리게 만든 거 진짜 좀 무섭더라. 뭔가 AI니 취준
챗GPT랑 면접 한번 해보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중간에 좀 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한 순간도 있었는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챗GPT를 면접관 모드로 활용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반대로 본인이 면접관이 되고 챗GPT를 지원자로 설정을 해놓고 본인이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면접의 분위기나 본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